아니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방 설계를 합니까 요즘 시대에? 아 이건 좀 심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덕강일 제1풍경채입니다. 빠르게 일반 사항들 살펴볼게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블럭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좀 높네요. 총 780세대고요. 입지 분석은 일전에 이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건너뛸게요. 이쪽 일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일전에 리슈빌 강의를 설명드렸던 지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강동대교죠. 그리고 요번에 설명드릴 지구는 바로 여기 있는 고덕강일지구입니다. 이 고덕강일지구 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덕강일지구는 굉장히 작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히 이 규모가 작죠. 그리고 이 작은 규모 안에 아파트 부지는 여기 이제 2블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이쪽에 단독주택지 이렇게 뭉쳐 있고요. 상가주택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쪽이 자족시설이라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될 만한 4차 산업, IT 쪽 업무 시설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통 판매 시설 용지라 그래서 상당히 크게 면적이 잡혀 있는데 이건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마트나 아니면 하이마트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여기 기피시설이죠. 확대해서 볼게요.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는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긴 창고, 그다음에 여기는 열 공급 시설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기피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땅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보시고요. 한강과 굉장히 이제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층입니다. 고층에 한 10층 이상일 때는 이제 이쪽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단지 배치에서 열려 있는 뷰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느 동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요쪽 이렇게, 그리고 요 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삐껴서 이제 이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이쪽도 사실 열렸다고 봐야겠죠. 나머지 동들은 글쎄요, 크게 열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이런 거는 이제 틈으로 사이로 이렇게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경으로 여기 하천 조망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 붙어 있는 다 주동들은 근경은 여기 하천을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 사업소도 있고 한강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기피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바로 배치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배치도를 처음 딱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지금도 이제 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은 이제 클러스터형을 이제 가져갔어요. 리슈빌이랑 똑같죠. 보시면 이렇게 클러스터형으로 쫙 4개를 묶어놨고요. 중앙에서 좀 삐껴서 이쪽에 가장 높은 탑상형을 위치시키고 중층에 판상형을 이렇게 쭉 깔았습니다. 곡선 형태로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또 여기는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개념적인 얘기보단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층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밝게 올라온 게 저층 주거세대입니다. 보시면 저층 주거세대가 101동부터 104동까지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102동과 103동은 조금 발전된 형태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의 클러스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층이 깔려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저층 세대들은 6층 이하인데요. 코어가 없습니다. 코어가 뭐냐면 이제 계단실과 승강기예요. 엘리베이터랑 계단실이 있어야 6층까지 올라갈 텐데 그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보고는. 결국에는 이제 저층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6층까지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고층 세대의 이제 코어죠. 계단실과 승강기가 있는 여기에서부터 연결돼서 다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세대의 코어를 이용해서 이 브릿지를 통해서 다 접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층 세대만 쓸 수 있는 코어가 있긴 하네요. 보시면 여기 105동 가장 이제 높은 타워형인데 이 타워형과도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즉 저층 세대는 고층 세대의 코어를 이용해서
다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1층부터 6층까지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로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고 참고용으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렇게 고층의 코어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저층들이. 일단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이 위에 이렇게 고층 세대가 올라간 겁니다. 저층을 제거해 볼까요? 보면 이제 고층, 물론 여기 이제 중층 정도인데 여기도 고층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고층 세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층 주동이 보시는 것이 밝게 올라온 게 고층 주동이고, 그 밑에 이렇게 저층 주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층의 승강기와 계단은 고층의 승강기와 계단을 공유해서 각각 브릿지를 이용해서 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언뜻 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이제 동 단위로 101동부터 해서 104동, 105동, 106동에서 동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단위 세대 타입이 너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단위 세대 타입이 총 27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시면 이제 84A부터 D, 그리고 101A부터 D는 쉽게 인지가 가능하죠. 이 고층부, 둘 다 이제 고층부에 위치한 그런 단위 세대 타입이에요. 요거 이제 고층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층부 타입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S로 시작하는 거, SA부터 SK까지 있는, 바로 S로 시작하는 거는 101동하고 104동에만 위치합니다. MA부터 ME까지 M으로 시작하는 것은 여기 102동에만 위치해요. HA부터 HC까지는 103동에만 위치합니다. 이렇게 앞에 붙은 영문 S, M, 그리고 H는 이 위치를 아마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타입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조금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4개 권역에 있는 단위 세대들의 타입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바로 주동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101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위치한 101동의 타입 구분 평면을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층으로 나눠 있는 동호수 배치도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여기 S로 시작하는 타입들인데요. 이 S로 시작되는 타입들의 요 영역, 6층 이하, 저층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1동에서 적용된 타입은 SA 타입, 그 다음에 SC 타입, SB 타입 이렇게 돼 있네요. 딱 봐도 SA랑 SC는 복층형 평면입니다. 이 두 개 층을 다 먹고 있죠. 일단 SA 타입 하층, 밑에 층이에요. 밑에 층,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이게 이제 SA 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SC 하층입니다. 요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놨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접근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이 복층형의 하층, 이 확대해서 보면 다들 이렇게 현관이 있는 이제 하층 구조예요. 상층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층 구조가 바로 이 고층부의 코어에서 올라와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복도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각각 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옆동으로 이어지는 브릿지예요. 여기도 이제 브릿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브릿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브릿지가 있어서 다 연결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이 공용부가 거의 뭐 순환이 되는 공용부예요. 이 뭐 밖에서 산책을 안 하고 그냥 이 안에서 복도를 타고 쭉 산책을 하셔도 뭐 나쁘지 않는 구조가 됐네요. 이렇게 접근을 한 층 위에 SA 상부층, SC 상부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복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 복층형이니까 여기는 복도가 없어요. 요 층에는. 네, 여기서 바로 SA, SC 타입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요게 SA 타입이고 요게 SB 타입입니다. 하층이에요. 뒤쪽의 복도에서 현관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오면 침실이 하나가 있어요. 공용 욕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주방 통합으로 이렇게 묶어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SC 타입도 유사합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똑같은 형식인데 침실이 아니고 알파룸으로 돼 있고 알파룸을 거쳐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긴 침실이 아니고 이렇게 알파룸이 있네요. 여기는 개별의 실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상층부가 있는 겁니다.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침실 있고 안방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조그맣게 가족실이 돼 있고 이제 다용도실이 돼 있어요. 이 안방 전용 공간들 여기 욕실이랑 드레스룸 있고요. 여기 SA 평면은 무난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드 공간 이렇게 바닥을 뚫어서 아래층 거실이 2개 층 높이의 천장고를 갖고 있죠. 상당히 괜찮죠. 이런 거 느낌 있고요. 방이 3개니까 여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평면 깔끔하네요. 근데 SC 타입 이 옆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계단 타고 쭉 해서 올라온 다음에 이쯤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침실이 하나가 있고 안방 있고 가족실 나머지 구성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SC 타입은 침실이 2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SA 타입은 침실이 3개인데 물론 이제 SC 타입은 보시면 아래층에 알파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독립적인 실로 쓰기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좀 30평형대인데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평면 구성은 깔끔한 복층형 타입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SC 타입은 선택을 아예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SB 타입과 SD 타입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게 SB 타입입니다. 아까 보셨던 SA 밑에 있는 평면인 거죠. 간단히 보셔도 일단 쭉 후면에 이제 복도가 나게 되니까 이쪽엔 이제 창이 없어요. 실을 배치할 수가 없어서 전면에 이렇게 5베이죠. 5베이로 이제 풀었습니다. 평면 구조는 괜찮네요. 이런 구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현관 들어와서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침실 2개 묶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거실 주방, 그리고 끝에 이제 안방 이렇게 묶었습니다. 깔끔하네요. 물론 이제 어쨌든 이 배치상의 클러스터형이라 이런 부분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SD 타입인데 이 SD 타입은 이 고층 주동 하부에 저층에 이제 묶여있는 세대예요. 여기도 평면을 보시면 5베이 깔끔하게 풀었어요. 괜찮아 보이네요. 물론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큰 기둥들이 있는 거는 좀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평면을 푸른 것 같아요. 평면 계획하셨던 분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뜻 봐도요. 개인적으로는 고층부에 물려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그 SD보다는 SP 타입이 좀 낫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S 타입들 쭉 설명하기 위해서 백이동이 아니고 백사동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 S가 위치한 데는 백일동하고 백사동이니까요. 요거를 보시고 이 동호수 배치도랑 같이 따라오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 저층부만 이제 설명을 우선 드릴 건데 여기 부분이죠. 보시면 여기 사용된 평면을 보면 여기 SA 복층형 있죠.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SI 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SK 타입, SJ 타입 이 타입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 복층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복층들을 다 띄워놨습니다. SA부터 SK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복층을 제가 띄워놨고요. 그 중에 하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층에 있는 코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층 코어가 별도로 있어요. 여기가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여기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복도를 따라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쭉쭉쭉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순환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네요. 여기 비 오는 날 밖에서 산책 안 해도 되고 이 단지 내부에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옆동으로도 가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구성이 다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 세대를 이제 한번 보시면 구성이 다 유사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거 위에 SB 타입과 SE 타입이 이렇게 얹어지네요. 이렇게 SB, SE, SH 타입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저층부에서도 위에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죠, 얘네들이. 얘네들은 보시면 다 이제 2층에서도 다 복도로 연결돼 있어요. 언뜻 보면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복잡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여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접근을 하겠죠, 이쪽. 다 유사한 평면 구성이고요. 얘도 이제 전면 5웨이 구성입니다. 뭐 공간 구성은 다 유사합니다. 근데 뭐 굳이 다 유사한 타입인데 이렇게 잘게 다 타입을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사동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고층부 밑에 깔려 있는 바로 이 두 타입이에요. SG와 SF 타입. 바로 이 두 타입이죠. 이 고층부 밑에 있는. 확대해서 볼까요? 고층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큰 기둥들 때문에 공간들이 많이 깨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깨집니다. 여기도 뭐 많이 깨졌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S타입 5베이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고층부 밑에 있는 요 두 타입은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바로 SG와 SF 타입이죠. 바로 여기 위치한 애들이에요. 다음은 102동입니다. M으로 시작되는 타입들이 위치되어 있는 주동이죠. 우선 복층이 아닌 판상형 MA, MD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코어, 고층부 코어죠. 여기도 이제 고층부 코어고요. 요것도 코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잘 좀 애매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층부 코어는 이쪽 옆동에 있는 요 코어, 그다음에 여기 정도가 이제 코어가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코어. 여기서 다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 브릿지를 통해서 다 접근이 되죠. 여기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이 되게끔 풀었습니다. MA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타입이기도 하고, 뭐 클러스터형이라 뭐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채광 방향에 대해서 좀 불리한 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MA 타입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단위 유니트예요. 단위 유닛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요? 뭐 거실에서 거실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라는 건가요? 여기는 뭐 안방에서 안방을 마주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불과 거리가 여기 뭐 한 12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상당히 가깝습니다. 뭐 조그맣게 커다란 클러스터 안에 또 하나의 작은 클러스터라는 컨셉 같긴 한데, 아니 최소한 이제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개념을 끌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 좋네요.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이제 고층부 밑에 물린 애가 있어요. 요건데 언뜻 보면 뭐 MA 타입 같지만 이게 바로 MD 타입입니다. MD 타입을 제가 보다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여기 침실투 보이십니까? 여기 창이 없습니다. 이 침실이 아니고 이건 창고죠. 하물며 여기 안방은 여기 창이 없어요. 여기 뭐 드레스룸 크게 줬는데 드레스룸 창을 통해서 이렇게 뭐 채광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아니 이거 흔히 말하는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데 먹방 설계를 합니까 요즘 시대에? 이건 좀 심각하네요. 이런 건 이제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요. 뭐 그래서 그랬나요? 이렇게 MA 타입하고 MD 타입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볼게요. 현관 들어와서 이제 주방 거실 공간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다락방이 존재합니다. 다락방에도 이렇게 채광이 되네요. 뭐 하물며 다락방에도 채광이 되는데, 아까 MD 타입은 뭐 방 두 개가 그냥 먹방이에요. 뭐 거실도 이렇게 층고 높게 뚫어놨고요. 보이드 공간. 이 다락방이, 그래서 이 최상층이 아닌데 이제 다락방을 적용하려면 평지붕 다락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102동이에요. 102동에 다락방이 있는 바로 이제 MA랑 MD 타입이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데, 언뜻 봐도 다른 데보다 층고가 1.5m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간단하게 이제 다락방을 살펴보고 갈게요. 다락방 규정은 법적으로 이제 경사지붕일 때는 평균 1.8m, 평지붕일 때는 평균 1.5m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붕이 이제 경사지붕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세대가 있다고 치면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다락을 만든다. 여기가 다락이에요. 다락을 만들면 이 높이의 평균 높이가 1.8까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경사지붕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대가 있고 다락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다락에 바로 이 높이가 층고가 1.5m입니다. 층고가 1.5m란 얘기는 그 제 영상 단면 읽는 법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구조체 슬라브라고 쳤을 때 슬라브 상단부터 위에 있는 슬라브 상단까지예요. 이게 이제 1.5m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감도 이제 붙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락방은 난방 배관을 못 해요.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 난방 배관을 안 한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천장고 반자 높이라고 하는데, 이 반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1200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락 창고죠. 그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수납 정도가 이제 거의 되겠네요. 굳이 뭐 하신다면 여기 침대 놓고 이렇게 좀 굉장히 낮은 데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를 그 다락방으로 상쇄시켰다. 뭐 어떠신가요? 뭐 납득할 만한가요? 근데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 위에 M2 타입 복층형이죠. MB 타입도 복층형이고요.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서 위치 확인하시면 됩니다. MA 타입 위에 이렇게 복층형이 엎어지는 겁니다. M2 타입하고 MB 타입이죠. 평면 보시면 요게 이제 MB 타입, 요게 M2 타입입니다. 뭐 언뜻 봐도 M2 타입은 고층부에 물려 있어서 이렇게 구조체가 이제 또 딱 침범하고 들어오죠. 뭐 상당히 이제 불편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는 방이 하나가 없습니다. 대신 뭐 거실이 좀 넓긴 한데 뭐 구조체 밀고 들어와서 면적도 많이 잡아먹었죠. 뭐 M2 타입은 뭐 침실이 하나가 없어요. 하층부에. 글쎄요. MB 타입 바로 이제 MA 이제 다락 위에 이렇게 엎어지는데 바로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법정용어로는 베란다죠. 요 거실에서 나가서 야외 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합니다. 평면은. 뭐 공간 구성도 이렇게 침실 2개 묶고 거실 주방 묶었어요. 여기에 욕실도 있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상층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실과 안방, 그리고 이제 안방에 딸린 부속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다 마스터존이네요. 위층은. 뭐 M2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뭐 평면은 되게 깔끔하고 구성이 좋습니다. 물론 M2 타입은 아래층에 이렇게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총 방이 2개입니다. 30평대인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굳이 뭐 여기까지 끼워 넣어서 이런 세대를 꼭 만들어야 됐나요? 평면 구성만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만 이 조합해 놓고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테라스, 또 테라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 심각한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좋은 구성들이 다 깨집니다. 뭐 어떠신가요? 저는 뭐 평면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조합해 놓고 보면 저라면 개인적으로 여기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난간 높이로 이제 담이 서겠죠. 뭐 그것마저 없으면 이거는 뭐 서로 뭐 가족 같은 이웃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MC 타입, 요 저층부 이제 꼭대기에 있는 타입이에요. 요거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 세대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뭐 언뜻 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평면 한번 쭉 살펴볼게요. 뭐 포베이네요. 뭐 길쭉하게 뽑을 수밖에 없죠. 한쪽으로 열어야 되니까. 현관, 이 복도에서 이제 현관 들어오면 이 침실 2개 묶고 여기 안방, 마스터존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서비스 공간들 쭉 놓고 거실 주방 통합형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나가면 바로 여기가 이제 테라스죠. 괜찮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거는 아래층 테라스예요. 우리 테라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테라스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요 밑에 테라스가 보이는 거죠.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이 저층부 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103동 H타입이 포진되어 있죠. 복층형인 A타입부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구성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복층형 타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복층의 하층이에요. 고층부의 코아를 이용해서 복도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쭉쭉쭉 다 연결이 되죠. 여기는 이제 옆동으로 이제 이어지는 브릿지예요. 뭐 이런 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평면을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 복도에서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제
LDK 통합형 돼 있고요. 여기 침실 하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욕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위에 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층은 이제 안방, 그리고 이제 안방에 딸린 부속, 가족실, 침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바닥이 없는 거예요, 슬라브가. 그 아래층에서 보면 층고가 2계층 높이인 겁니다. 거실이죠. 거실의 높이가 2계층 높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간 이제 B타입, 올라가지 않은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B타입. 요 B타입 살펴볼게요. 이렇게 올라간 타입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B타입이죠. 이렇게 두 개 좌우를 먹고 한 세대가, 얘는 복층형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 복도에서 들어와서 이제 현관, 침실 2개, 그다음에 거실, LDK 통합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존. 흔히 봐오던 편안한 4베이 구성입니다. 깔끔합니다. 물론 발코니가 한쪽밖에 없어서 그렇게 공간들이 넓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늘 봐오던 그런 구성 아닙니까? 좀 편안하네요. 그리고 그 위에 HC 타입 확인해 볼게요. 여기 HC 타입입니다. 이 앞에 테라스가 있죠. 테라스가 이렇게 보이는 타입들이 맨 위에 올라가 있는 HC 타입입니다. 이 HC 타입 평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베이 구성인데 그 뒤쪽을 조금 더 쓰면서 침실 2개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테라스를 쓴 겁니다. 아래층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HB 타입. HB 타입 같은 경우는 뒤에 공간이 이렇게 없죠. 요 공간까지 사용을 해서 평면 구성한 게 이렇게 HC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테라스까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 구성은 유사하고요. 4베이 구성이죠. 거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기 공간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요 정도 기둥은 거의 전체적인 평면을 보면 별로 이제 눈에 거슬리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각 동별로 쭉 분석을 해봤고요. 다시 배치도로 와서 배치도의 개념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저층의 클러스터 위에 브릿지로 엮고 언뜻 봐도 재밌어 보입니다. 개념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걸 푸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극혐했던 이런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생기죠. 컨셉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배기동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안에 또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좀 끌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엮어서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룬다 이런 컨셉도 좋지만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실한 확보예요. 개인 공간이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클러스터라는 게 조금 동간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되는 이제 개념이긴 한데 작게 쪼갠 부분에서도 이제 끌고 왔던 게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워낙 난해해서 배치도에 대한 컨셉이나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 물론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저층부에서 나름 선택을 할 만한 단위 세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될 타입도 있었죠. 방이 2개라든가 아니면 먹방이 있다든가 이런 타입은 전 개인적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선택할 타입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영상도 길어서 여기까지 이제 영상 제작을 할 거고요. 그 고층부 84A부터 D, 그 다음에 101 타입은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평면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층부 타입이 너무 많아서 치수를 역산하지 못했는데요. 그 치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거실의 이 타일 한 장이 요 간격이 60cm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관심 있는 평면의 치수를 역산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